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색 정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사색 정리를 하면 네 가지 색깔만으로 모든 영역을 구분해서 색칠이 가능하다는 그런 정리입니다. 정리, 이미 정명이 끝난 녀석을 정리라 그러죠. 자, 물론 조건은 중복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일화가 있는데요. 그 역사를 살펴보면 집합론에서 더모르간의 정리 있죠. 유명한 영국의 수학자인데 그 사람의 제자인 프랜시스 구들이라는 사람이 영국 지도를 사색만으로 색칠하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지구 전체도 사색만으로, 그렇다면 모든 영역은 사색만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것을 일반화하는 증명은 없을까? 호기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드모르간한테 질문을 했죠. 드모르간이 알았을까요? 예, 몰랐습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수학적 난제로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1976년에 드디어 해결이 되는데요. 그 해결은 최종적으로 컴퓨터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명의 컴퓨터가 사용된 최초의 정리로 그 당시에 후폭풍이 있었으나 수학계에서는 인정한 그런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게 우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시험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첫 번째 문제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일단 색깔이 4색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라지 A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A, B, C, D, 그리고 라지 B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A 빼고 B, C, D 이런 식으로 세 가지씩 각각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4 곱하기 3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결국 서로 다른 네 가지 색깔 중에서 두 가지를 뽑은 다음에 한 줄로 배열하는 4P2의 방식이 되겠죠. 자,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수영도를 이용한 고배 법칙이 사용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여기에 A, B, C 영역이 있는데 여기에 색칠을 해서 서로 영역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색깔의 수는 4개, 4가지 수영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A 영역에 칠한 색깔 빼고 3가지. 그 다음에 C 영역에도 색깔은 3가지가 되겠죠. 왜? B 영역에 칠한 색깔과만 다르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는 4, 9, 36. 이게 우리가 경우의 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ABC 영역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이 색만 사용해 가지고 구별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A와 C는 같은 색깔 칠하고 B는 다른 색깔 칠하는 겁니다. 두 색만 사용하는 거니까요. 네 가지 서로 다른 색깔 중에서 두 개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렬로 나열하면 되겠죠. 즉 4 곱하기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12가지. 그 다음 3색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세 가지 색깔만 사용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A, B, C에다가 그냥 우리는 뭐 4 곱하기 3 곱하기 세 가지 색깔을 다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건 6, 4, 24, 24가지가 될 겁니다. 물론 요놈은 4P3이 되겠죠. 자, 어쨌든 이거 두 개 합하면 36가지 됩니다. 자, 36, 36 같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곱의 법칙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칠하는 색깔의 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이 문제가 1번처럼 풀이하는 게 쉽지만 뒤에 가면 또 이렇게 색깔을 분류해서 해주는 게 정확한 이해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문제에 따라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나눠서 사용하는 그런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유형은 한번 봅시다. 이 유형은 어떤 방법이 쉬울까요? 봤더니 여기에 네 가지 색깔 들어가면 A에 칠한 색깔만 제외하면 되니까 3. 이번에 C에는 B에 칠한 색깔만 빼주면 되니까 3.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조건이 없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그냥 계산해 주면
그 결과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 역시 이런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먼저 칠할 영역을 이렇게 표현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숫자는 A, B, C, D, 스몰 A, B, C, D 네 가지. 그 다음에 곱하기 B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은 A에 들어간 걸 인접한 거니까 빼야 되겠죠. 그 색깔 빼고 세 가지. C에 들어갈 것은 여기 들어갈 것은 A와 B와 같은 색깔 안 되니까 두 가지 빼야 되겠죠. 두 가지. D에 들어갈 색깔은 역시 마찬가지로 A와 C에 들어간 색깔 빼야 되니까 역시 두 가지. 자, 그래서 이거는 4, 3, 12 곱하기 4니까 48가지. 뭐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 B, C, D, E. 뭐 이거 색깔 구하라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C는 두 가지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A, B와 같은 색깔 안 되니까 빼고, D는 A, C와 같은 색깔 안 되니까 빼고, E는 C, D와 같은 색깔 안 되니까 빼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하기 4니까 4, 4, 16, 8, 96까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봅시다. A, B, C, D에다가 내가 색깔을 이제 넣으려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네 가지 색깔 넣어요. B는 세 가지 색깔 되겠죠? 자, C에다가 색깔 넣으려 그랬더니 B와 D가 같은 경우는 같은 색깔이면 C는 세 가지가 들어갈 텐데 만일에 D와 B가 다른 색깔이에요. 그럼 서로 다른 색깔이니까 C는 두 가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어떤 수를 넣으려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다른 색깔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눕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B와 D가 같을 경우, 두 번째, B와 D가 다를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 놓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A, B, C, D에다가 이제 우리는 색깔을 넣는 겁니다. 자, 넣어주면 여기에 네 가지 색깔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 잠깐 지우고요. 자, 그럼 B에는 당연히 A에 들어간 색깔 빼고 세 가지. 그 다음 D와 B가 같다 그랬잖아요. B와 D가 같으니까, 얘와 얘가 같으니까 B가 결정되는 대로 D는 따라가야 되니까 그냥 한 가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C는 어떻게 되나요? B와 D가 같은 색깔이니까 얘와 얘가 같은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C는 같은 색깔인 한 색깔과 다른 색깔이니까 3이면 되겠죠. 4, 9, 36이 됩니다. 자, 그런데 B와 D가 다를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워놓고요. A, B, C, D 세워놓고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여기에 네 가지 색깔입니다. A 네 가지 색깔이에요. 그 다음에 B에는 당연히 세 가지 색깔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C의 숫자를 쓰기 전에 B와 D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D에는 몇 가지가 될까요? D에는 보세요. D에 들어갈 숫자는 B와 달라야 되죠. 근데 B는 A와 다르죠. 그러니까 B와 T는 달라야 되고 A와도 달라야 되니까 즉 D는 두 가지 색깔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B와 D가 서로 다른 색깔이니까 C는 두 가지 색깔밖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4, 3, 12에서 4를 곱하니까 48가지 되나요? 따라서 36 더하기 48이니까 8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또 다르게 풀 수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봐요. 보니까 영역을 딱 보니까 두 가지 색깔만으로도 칠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보세요. 이 색으로만도 칠할 수 있겠네요. A하고 C가 같고 B하고 D가 같은 색깔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서로 다른 스몰 A, B, C, D 4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한다면 배열하면 되잖아요. 4P2죠. 4P2. 즉 4 곱하기 3입니다. 그죠? 12가지. 알고 보면 이게 4P2랑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3색 사용 가능한가 한번 봅시다. 3색만으로도 칠할 수 있는지. 보시면 A하고 C가 같다. 그
그 다음에 B와 D는 다르다. 가능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B와 D가 같다. 그 다음에 A와 C가 다르다. 또 가능하죠. 됐죠? 그럼 이거는 몇 가지 경우냐면 자리가 세 자리잖아요. 그럼 4p3이죠. 4p3. 4 곱하기 3 곱하기 2란 말입니다. 그죠? 이게 24가지인데 이런 경우가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 그죠?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습니다. 곱하기 1하면 48가지 나오죠. 그래서 얘는 48가지. 얘는 12가지, 48가지. 자, 이번에는 4가지 색깔로도 칠할 수 있겠죠. 그죠? 4가지 색깔 다 사용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A, B, C, D 다 다른 색깔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다 다른 색깔이니까요. 4 팩토리얼 되는 겁니다. 자, 24가지 됩니다. 자, 그럼 따라서 12 더하기 48 더하기 24니까 이 녀석이 얼마가 되나요? 84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왼쪽과 같이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이렇게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쉽게 다가올지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많이 해보면 느끼는 바가 생기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금 다른 유형 같지만 알고 보면 비슷한 유형입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두 색만 사용할 경우, 3색 사용할 경우, 4색 사용할 경우.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영역을 두 색깔로만은 구분할 수가 없겠죠. A는 완전히 다른 색깔 칠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B, C, E, C, C를 같은 색깔 칠했다 하더라도 B, D가 이렇게 같은 색깔, 예를 들면 이렇게 B, D와 C, E를 이렇게 칠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3색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네요. 이 색은 사용할 수가 없다. 이 색만으로는 영역을 구분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3색으로 구분할 수 있겠느냐? 그건 가능하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해요? A는 완전히 다른 색깔이고, 그 다음에 B와 D를 같은 색깔로 하고, C와 E를 같은 색깔로 하면, 그렇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3색만으로 칠할 수 있겠네요. 그럼 서로 다른 4가지 색깔 중에서 3개를 뽑은 다음에 한 줄로 세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결국은 24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4색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4색. 자, 4색을 사용하는 경우는 한번 봅시다. A는 같은 색깔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다른 영역과는. B와 T를 같은 색깔로 했을 때는 CE는 다른 색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있나요? A는 완전 다른 색깔이어야 되고요. CE가 같을 때 B와 T가 다른 색깔이면 되잖아요. 됐죠? 그러면 4색 다 사용해야 되니까 그냥 4팩이 되는 거죠. 여기 네 자리에다가 그냥 한 줄로 세우는 거니까 4팩. 그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근데 이런 종류가 몇 가지 있나요? 두 가지 있잖아요. 두 가지. 그러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24 곱하기니까 48 되겠네요. 여기는 48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48가지. 자, 그래서 여기 48가지 나왔어요. 그래서 얘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해주면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24 더하기 48이니까 72가 되나요? 네, 72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B하고 D가 같은 경우에요. 자, A에는 4가지 색깔 넣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에는 당연히 인접하니까 3가지 색깔 들어갈 거고, D에는 지금 BD가 같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1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BD가 같으니까 BD가 같은 색깔이고, 그 다음에 A와는 다른 색깔이니까 2색깔 남겠네요. 여기는 2가 들어갈 거고, 자, E도 마찬가지겠죠. E도 역시 2가지 색깔 들어가겠네요. 자, 그러면 12를 4로 곱했으니까 48가지 나오나요? 자, 그 다음 만약에 이번에는 B와 D가 다를 경우, B가 이런 색깔일 때 얘는 다른 색깔이란 거죠. 자,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처음에 4 곱하기
3은 그대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D에 들어갈 색깔은 B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 B와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 B와 달라야 됩니다. 어디에? D에 들어갈 색깔은 B와 달라야 돼요. 근데 A하고 B는 원래 다르죠. 인접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A하고도 달라야 되고 B하고도 달라야 되니까 C 자리에는 두 가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D 자리에는 두 가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BD가 서로 다른 색깔이니까 얘와 얘가 다르죠. 얘도 또 다른 거죠. 그럼 다른 색깔이 세 개나 있으니까 C에는 한 가지밖에 못 들어가죠. E도 마찬가지 한 가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4, 32 곱하기 2니까 24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8 더하기 24는 72가 되는 거죠. 자,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 맞죠? 자, 이렇게 풀이 방법은 항상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방법이 더 쉽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방법이 더 쉬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 적절한 자기만의 풀이를 가지려면 그 두 가지 풀이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문제인데요. 이렇게 6개의 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A와 F에 같은 색깔을 칠해야 된대요. 얘는 같은 색깔이야. 됐나요? 그러면 A와 F가 같은 색깔이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B, C, E, D 이렇게 한번 칠해보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색깔을 이제 우리가 4 곱하기 3 이렇게 가는데 뭔가 칠하기가 조금 힘든 게 생기면 나눠줘야 됩니다. 자, 봅시다. A와 B는 다른 색깔이니까 3 맞죠? 그럼 C는 어떻게 되나요? 보세요. A와 B가 다른 색깔이죠. 근데 F와 A가 같은 색깔이잖아요. 그러면 B와 F는 당연히 다른 색깔인 거죠. B와 F는 다른 색깔이겠죠. 당연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그냥 2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요. B와 A가 서로 다른 색깔이에요. 인접해 있으니까 서로 다른 색깔이에요. 근데 A와 F가 같은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B와 F는 서로 다른 색깔이죠. 얘는 서로 다른 색깔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C 자리에는 두 가지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니까 E의 자리도 마찬가지네요. 여기도 두 가지 색깔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곱하기. 자, 됐나요? 그럼 D 자리는 어떻게 됐나요? D 자리는. 보세요. 이 자리는 B와 다른 색깔이죠. B와 다른 색깔. 그죠? 그 다음에 A하고도 지금 D에는 다른 색깔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A와 B가 같은 색깔일 리는 없잖아요. 인접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A와 B는 다른 색깔이고 B와 E도 다른 색깔인데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E라는 녀석이 F랑 겹쳐 있잖아요. F랑도 다른 색깔인 거죠. 얘와 다른 색깔이면 A와도 다른 색깔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와 E가 다른 색깔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D는 두 가지 색깔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숫자를 쓰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는 4, 32, 24에다가 곱하기 4니까 96가지 바로 정리할 수 있네요. 자, 이해되나요? 자, 봅시다 한번. 선생님이 풀이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미리. 이렇게 96가지 맞아요. 근데 이 녀석을 두 색만으로는 구별이 안 되고요. 3색을 사용할 경우는 이런 경우가 딱 한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4, 3, 2, 24가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색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AF가 같은 색깔이라 그랬으니 같은 색깔, 그 다음에 BD가 같은 색깔, 얘가 또 같은 색깔, 나머지 C는 다른 색깔, 이렇게 분류하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분류하든지 이렇게 분류하든지 세 가지의 분류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니까 3을 곱해주면 72가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24 더하기 72 하면 96이 나오죠. 자, 어떤 방법이 편할지는 선생님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을 이해를 잘하면 빨리 풀 수도 있겠지만 뭔가 자신이 없을 때는 이렇게 나누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